접속사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속사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두 개 구 또는 절을 붙여주는 게 접속사예요. 구는 의미의 덩어리인데, 단어의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거고요. 절은 단어들의 모임인데 주어랑 동사가 있는 게 절이에요. 그럼 그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입니다. 한번 형광펜을 쳐볼까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연결하는 게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면 흔히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것만 주로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중심으로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접속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아는 친구들이 있네요. 접속사는 영어로 컨정션이라고 합니다. 컨정션이라고 하면 두 개의 절을 붙여주는 품사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간과 이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두 번째, 조건과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세 번째, 명령 플러스 and, 명령어 플러스 or 이렇게 나눠놨는데 마지막으로 상관 접속사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는요. 양쪽을 양팔저울처럼 똑같은 형태로 붙여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거를 coordination structure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병렬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인 접속사는 필기 하세요. 그거를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용어로요. 학교 문법 용어로 등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네, 수업이 끝나고 하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등위 접속사고요. 네, 그러한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이 양팔저울처럼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죠? 네, coordination structure라고 했죠. 병렬 구조를 가지고요. 이런 건 대표적인 게 3개, 4개 정도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and, 가장 대표적이죠. 양쪽이 똑같아야죠. 그리고 but, 그리고 or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o도 있고 for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and, but, or 이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접속사랑 접속사 또는 접속사랑 부사를 이렇게 같이 쓰면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네,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상관 접속사입니다. 이 친구도 아까 등위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얘도 병렬 구조를 가져요. 자, 병렬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둘이 똑같네요. 그죠? 얘는 예를 들면 두 개를 같이 쓰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A와 B 둘 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A와 B 둘 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죠. both A and B라는 구조가 있죠. both A and B 뭐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A 또는 B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A 또는 B라고 하면 either A or B 이런 형태도 있고요. 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는 neither A nor B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짝을 지어 쓰는 것들을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뒤에 많이 또 있고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관 접속사 또는 등위 상관 접속사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종속 접속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절 밑에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종속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의 등위나 2번의 상관 접속사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when, after, before, until, if, although 이런 거 다 나머지로 치거든요. 이런 거를 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보통 명사절을 이끄는 친구들 그리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친구들 형용사절을 이끄는 친구들은 주로 관계사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부사절 접속사만 다룬 것 같아요. 종속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명사절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친구를 말합니다. 명사절 종속 접속사. 두 번째로는 형용사절.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오늘 이상한 뭔가. 네, 뭔가가 자꾸 꼬이네요. 밀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번에 형용사절. 형용사절. 하나 남은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하나 남은 건 부사절. 이렇게 세 개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주로 다루게 될 것은 부사절 종속 접사를 다루게 돼요. 이 친구죠. 이 친구고요. 이 친구를 의미에 따라서 시간을 나타낼 때, 이유 나타낼 때, 결과 나타낼 때, 조건과 양보 나타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첫 번째 앞부분의 도입부에 쓸 게 좀 많았네요. 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일단 종속 접속사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부터 보겠습니다. 종속이고요. 분명히 시작은 종속으로 되는 거고, 종속절 나타나는 종속 접속사 중에서 그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고요. 그 중에서도 몇 개를 골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예요.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when이죠. 뭐뭐 할 때 when. 그리고 as 뭐뭐 하고 있을 때 또는 뭐뭐 하면서 그다음 while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밑에 두 번째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뒤에 그리고 until 뭐뭐 할 때까지 since 뭐뭐 한 이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들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문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보세요, 한번.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 was short. 내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나는 키가 작았다. 이거죠. 근데 보통 중학교 때 확 크거나 심지어는 선생님 어떤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확 큰 친구도 있어요. 동창회 나갔는데 막 못 알아볼 정도로 제일 작았던 친구가 제일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키 크고 작은 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보시죠. Jackson met Miranda as he was going home. 잭슨은 미란다를 만났다. 그가 집에 가고 있을 때. 이때 as는 when과 비슷하게 쓰인 거죠? 이때 as는 when하고 비슷한 의미를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보세요. Do not watch TV while you're having dinner. 당신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TV를 보지 마세요. 밥 먹을 때 TV 보는 게 사실 큰 행복인데 이걸 못하게 하네요. 자,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while이라는 단어 있죠? while은 주로 의미가 두 개예요. 하나는 while은 의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은 하나는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또 하나는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반면에 뭐뭐지만 이렇게 의미가 두 개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쓰일 때 있죠. 동안에라고 쓰일 때는 주로 진행형 시제랑 어울려요. 현재 진행이나 과거 진행 시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주로 진행형 시제와 많이 어울린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진행형 시제와 어울린다. 이것도 형광펜 하나 해주고요. 같이 다른 색깔로 한번 해주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you're having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였죠. 원래 have 동사가 가지다라고 할 땐 진행형으로 잘 쓰지 않는데 먹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예문입니다. He turned on the light as soon as he entered the room. 그는 불을 켰다. 그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겁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자, before랑 after 예문 보시죠. My brother did his homework before he played computer games. 내 동생이 숙제를 했다. 그가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컴퓨터 게임 플레이하기 전에 숙제했으면 되게 훌륭한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숙제 먼저 게임은 다음이에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 After Erica finishes jogging, she always drinks lemonade. 에리카가 조깅을 끝낸 뒤에 그녀는 항상 레모네이드를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 당연히 뭐 레모네이드 맛있죠. 먹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예문 보시죠. We couldn't go on a picnic until the rain stopped. 우리는 피크닉을 갈 수 없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두 번째, I've known him since I was 14 years old. 나는 그를 알아왔다. 내가 14살 된 이후로 쭉. 자, 중요한 예문이 나왔네요. 여기에 별표를 2개 해주시고요. since의 밑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ince가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오는 이유는요. since가 나오게 되면 일단 100%는 아니에요. 실제 일치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since가 나오는 뒤에는요. since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은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치고 보면 여기에 시제가 과거 시제가 와요. since가 나올 때 여기는 과거 시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주절이죠, 주절. 여기 주절은요. 현재 완료 시제가 또 많이 와요.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have known. 현재 완료 시제 왔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밑줄 반드시 해주시고요. 여기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오는데 주로 현재 완료 시제가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 이렇게.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조금 안 예쁘게 됐어요. 거리가 좀 멀어져가지고. 이걸 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거리가 너무 멀죠? 자, since 뒤에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올 때 과거 시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주절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올 때 여기에 동사 부분이 현재 완료가 들어간다. have pp나 has pp가 주로 들어간다. 이거죠. 현재 완료가 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since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 동사 현재 완료 since 주어 과거형 동사 또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since last night 이런 식의 표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완료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since 하면 현재 완료 하면 since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형광펜을 또 가야 되는데 일단 밑줄 먼저 할까요? 자, 별표 4개 달아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왜 4개예요? 5개 하면 안 돼요? 4개만 하세요. 자, 밑줄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 대신 사용한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외우거든요. 좀 웃긴 거긴 한데 물론 또 우리 또 한국식 코리안 스타일 또 암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시조 부현미 이렇게 합니다. 시조 부현미가 뭔지 아세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 대신 사용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 대신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when, as, while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우리가 했던 거 when, as, while, as soon as, before, after, until, till, since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거든요.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로 사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버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반드시 형광펜 하셔야 돼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좀 식상한데 네, 반드시 형광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조 부현미. 만들어서 좀 웃기지만 그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게 나오네요. 이유.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뭐뭐 있나 볼까요? 이유를 나타내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죠. 바로 because, 밑줄, 뭐뭐 때문에, since, 뭐뭐 때문에, as, 뭐뭐 때문에. 이게 그 유명한 때문에 삼총사예요. since,
because as 이거죠. 예전에 선생님이 되게 존경하는 그 분이 계셨어요. 이익훈 원장님이라고 예전에 유명한 학원의 원장이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그 선생님 그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no because, no but, no if 때문에라는 변명도 하지 말고 하지만이라고도 하지 말고 만약이라는 말도 하지 말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변명이나 이라고 하지 말고 노력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No because, no but, no if.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오랜만에 한번 사용해 보네요. 이거 나온 김에 내용이랑 별로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Because, since, as는 이유입니다. 예문 보시죠. I got a high score on the math test because I studied hard. 제가 수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열공하면 점수는 당연히 나오죠. 두 번째, since he had the flu. 그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she didn't come to school today. 그녀가 오늘 학교에 오지 못했다. 세 번째, as Eric told a lie before, they don't trust him. 에릭이 전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전부 다 때문에죠. 맨 처음에 나왔던 because 이거 때문에고요. 계속 이어갈게요. 방해 금지를 걸었는데도 또 오네요. 네. 다음은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수입니다. 결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 뭐뭐 있나 보시죠. 먼저 맨 처음에 so 있습니다. so. 그래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Mr. Bennett missed the bus. 베넷씨는 버스를 놓쳤다. So he was late for the meeting. 그래서 그는 미팅에 늦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형광펜 갈까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는요, 이 so와 that 이 사이에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갑니다. 형 또는 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the weather was so cold that I wore a coat.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내가 코트를 입었다. so 형부 that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게 되다. 결과를 나타내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두셔야 돼요. 결과라고 꼭 필기해두세요. 자,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적으셔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냥 빈칸이군요. 빈칸 today is Sunday. The bank isn't open. 해석해보면 알 수 있죠. 오늘은 일요일이기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럼 때문에 아닐까요? 답 쉽게 나오네요. 바로 since. 2번 Someone called my nam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내가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거 진행형 시제잖아요. 그럼 진행형 시제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while이죠. 뭐뭐 하는 동안에가 되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건과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건의 형광펜 한번 가고요.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if,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고요. If you're hungry, I can make you some soup. 만약 당신 배고프면 내가 스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고마운 사람이네요.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입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I save more money, I can't buy the camera. 내가 돈을 더 절약하지 않는다면 나는 카메라를 살 수 없을 거야. 가 되는 거죠. unless는 if not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아까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시, 조, 부, 현, 미. 기억하시죠? 이게 뭐라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기억하시죠? 또 나오네요. 그죠? 이번 보실래요? If you, the arrow, you'll find the park. 만약 당신이 화살을 어쩌고 한다면 당신은 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화살은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당신이 화살표를 따라간다면 당신은 공원을 발견할 것이다거든요. 그럼 여기가 미래 시제니까 화살표를 따라가는 것도 미래 시제죠. 그렇지만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will follow로 쓰면 안 되고 그냥 follow로 써야 된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조 변형이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양보입니다. 양보. 양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랑 달라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세요. 양보할게요. 그 양보가 아니고요. 컨세션이라고 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걸 양보라고 해요. 네, 왜 헷갈리게 이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밖에 없어 그러겠죠. 양보가 뭐라고요? 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거 althouggh랑 though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even though도 되고요. even though 되고 even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절로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얘는 패스하고요. even though만 추가할게요. Although he turned on the air conditioner, it is still hot. 비록 그가 에어컨을 켰지만 여전히 덥다. 이거예요. 자, 다음은 대시입니다. 대시는 굉장히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이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같이 본 것 같아요. 대, 뭐뭐라는 것이고요. 얘는 고등학교 때도 대세 쓰임새는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살펴보죠. 일단 대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절을 이끄냐면 명사절을 이끌어요. 명사절 해석은 뭐뭐 한다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게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로 쓰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주어로 쓰이는 경우 보시죠. That he won the first prize in the competition is surprising. 그러면 that부터 여기까지 있죠. that부터 여기 competition까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잖아요. 그죠? 다 주어고요. 그리고 is 동사 나오고 보어 나오죠. 대절이 다 주어죠. 그럼 명사절을 이끈 거죠. 두 번째, it is surprising that he won the first prize in the competition. 그러면 이렇게 밑줄 한번 가고요. 여기서 또 쭉 가서 이렇게 가고 여기에 it을 무슨 주어라고 하죠? 그렇죠. 원래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를 쓴 거죠. 가주어. 그럼 that부터 뒤에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진주어. 어쨌든 진주어도 주어니까 명사절을 이끈 거죠. 맞네요. 다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주로 think, believe, say, hear 이런 거에 주로 목적어가 되는 절을 이끌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that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We believe that Anna lied to all of us. 우리는 믿고 있다. 안나가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믿고 있다. 그럼 믿고 있다의 believe가 삼형식 동사고요. that부터 us까지가 다 목적어거든요. 이렇게 목적으로 쓰일 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 보어로 쓰일 때입니다. The issue is that global warming is getting serious. 라고 하면 그 이슈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이 형식 동사고요. that부터 serious까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인 것이죠. 네, 이렇게 that은 명사절을 이끌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절을 이끈다라고 기억하시고 that은 이거 이외에도요. 저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죠. that은 this, that 할 때 이거 있죠.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this book, that book 이렇게 해서 뭔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that은요.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죠.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봤었죠.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she is not that cute. he is not that cute. 뭐 이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귀엽진 않아. He is not that big. 그는 그렇게 크진 않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뒤에 있는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부사로 쓰기도 해요. 그토록 그렇게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부사로 쓰기도 합니다. 부사.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죠. 그리고요, 관계 부사를 대신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관계대명사, 부사, 접속사 최소 5개 쓰이고요. 그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쓰임새가 많다라는 정도만 일단 해둡시다. 예문 볼까요? 자, 문제를 볼까요? I couldn't speak well on the stage. I practiced a lot. 나는 무대에서 말을 잘할 수 없었다. 내가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연습 많이 했지만 이거겠네요. 그럼 답은 뭐예요? 얼도우죠. 네, 이렇게 풀 수 있는 양보절이죠. 첫 번째, if you 빈칸 up all night, you'll be very sleepy tomorrow. 만약 당신이 밤새 빈칸한다면 당신은 내일 되게 피곤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럼 만약 당신이 밤새 깨어 있는다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미래 시제잖아요. 여기가 미래 시제 will be니까
여기도 미래 시제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 이쪽도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조 부현미 기억하시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럼 원래는 will stay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답은 뭐라고요? 그냥 stay죠. 3번 Miss Evans thinks her son wants to raise a dog. 에반스 양은 생각한다. 그녀의 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고. 그럼 think라는 삼형식 동사에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이 명사절이 되면서 뒤에 나와 있는 걸 다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은 부사절이 이끌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뜻이고요. 이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이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의 문제도 여러분이 푸시면 되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명령문 플러스 and랑 명령문 플러스 or가 있어요.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명령문 뒤에 and를 붙이는 그런 구조가 되면 명령문 플러스 and는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해라. 그럼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이 명령문을 쓴 이 형태, 명령문, 콤마, and 이 형태는요. 접속사 if로 바꿀 수도 있어요. Take this bus and you will get to the mall. 이 버스를 타. 그럼 너는 쇼핑몰에 갈 수 있을 거야. 갈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조건절로 바꾸면 if you take this bus, you will get to the mall.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명령문, 콤마, and예요. 뭐뭐 해라. 그럼 뭐뭐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번에는요. 명령문 or입니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명령문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if나 if not을 unless로 if not이나 unless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Call your parents, or they'll worry about you. 부모님에게 전화해.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에 대해서 걱정을 할 거야. 이거죠. So if you don't call your parents, they'll worry about you.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if랑 not으로요. Unless you call your parents, they'll worry about you로 바꿔도 됩니다. 자, 이번에 상관 접속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관 접속사는 접속사나 접속사 또는 접속 부사를 묶어갖고 쓰는 거를 말하죠. 2개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 쓰인다 하는 거고요. 색깔을 바꾸고 싶었는데 안 됐네요. 문법적으로 대등한 단어를 쓴다는 거.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코디네이션 스트럭처라고 하죠.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한다는 것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병렬 구조.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말이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both A and B예요. A와 B 둘 다 이런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복수기 때문에 both A and B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얘네는 항상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복수 형태, 현재 시제라면 복수 취급을 합니다. 이것도 꼭 필기하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합니다. 그리고 both랑 복수랑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both, 복수, both. 노잼. 자, 두 번째. Not only A but also B. 이거는 안 예쁜 걸로 칠했네요. Not only A but also B는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죠. B as well as A랑 똑같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고요. Amanda is not only selfish but also mean. Amanda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또 mean, 비열하기까지 하다. 바꿨으면 Amanda is mean as well as selfish 이렇게 되는데 A, B가 바뀌죠. 바뀌는 이유는요. 이게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뒤에 이제 만약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사가 뒤에 나오는 구조가 된다고 치면 수를 일치시켜야 되죠. 현재 시제의 경우에. 그럴 때 수일치는 다 B에다 하거든요. 여기다 하고 얘는 멀리는 여기다 해요. 그래서 시험에 as well as는 잘 나옵니다. 수일치를 여기다 한다. B에다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either A or B. A나 B 둘 중 하나. 네, 자꾸 이걸로 칠하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A와 B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Either or. I'd like to buy a desktop or a laptop. 나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사고 싶다. 이거죠? 사면 되죠. 비싸서 그렇지. 다음.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이거고요. 이거 정말 시험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no라는 거죠. no. 이 형태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핵심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or가 아니라 nor, neither A nor B. She could not neither laugh nor cry. 그녀는 웃지도 않고 웃지도 않을 수 있고 울지도 않을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자, 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both A and B 뒤에는 항상 복수동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관 접속사 뒤에 오는 동사는 B의 수를 취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both my mom and dad 이거죠. both잖아요. 그럼 both 복수죠. 그래서 work로 해야 돼요. works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neither this movie nor that movie 하면 어차피 둘 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를 쓰면 된다. 간단하죠? 문제 볼까요? Tell me your phone number. I'll call you tonight. 네 전화번호를 좀 나에게 말해줘. 그럼 내가 전화할게. 이거죠? 명령문 콤마 and군요. 정답은 3번. 두 번째, he is interested in 빈칸 drawing pictures and writing novels. 그는 그림 그리는 것과 소설 쓰는 것에 둘 다 흥미가 있다 이거네요. 그럼 both A and B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고 잘못 건드렸네요. both A and B 맞죠? 정답은 1번이 되죠. 3번, Chris can go to school either by bus. either가 보이는 순간 뒤에는 뭐예요? or죠. either A or B. A 또는 B 형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 명령문 플러스 and까지 살펴봤고요. or도 봤고 상관 접속사까지 봤어요. 네,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좀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 하셔야 되고 문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문법은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이해시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면은 계속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단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 이건 문제풀이. 아무리 암기를 잘하고 이해를 잘해도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 암기, 응용의 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기는 필요하다. 네모로 바뀌었네요. 네, 암기는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외우고 써보면서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쉽게 눈으로만 한다든지 선생님 저 단어 외우기 싫어요. 단어 안 외우면 안 돼요? 안 외우면 좋죠. 근데 안 외우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갑니까? 외워야죠. 그래서 아직은 뭐 학년이 어린 친구도 있고 또 나이가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우는 건 외워야 돼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릴 때 외운 거 시간 오래 지나면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조 부현미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날걸요? 오래돼도.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공하시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